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TTA 명장급 멘토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고형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FNS 밸류는 지난 8월 고양시에서 개최된 SG17 미팅에 기고서를 제출을 했고 이 ITU 회의를 준비를 하면서 TTA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TTA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멘토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멘토님은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은 현재 ITUT SG17 의장과 한국정보보호학회 명예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이전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위원과 차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직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FNS 밸류는 지난 8월 고양시에서 열린 SG17 미팅에 저희 기고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 기고서가 뉴워크 아이템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고서에 그때 기술한 이 기술 내용인데, 이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패스워드가 없는 인증 시스템, 줄여서 BSA 시스템은 인증을 할 때 패스워드나 공인인증서 등의 추가적인 방식을 요구를 했던 기존 인증 방식과는 달리 사용자가 BSA 시스템에 가입을 했을 때 제공한 사용자의 정보만으로 사용자를 인증을 하는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BSA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BSA 시스템에 가입을 하면 BSA 시스템 내에서의 분산 원장에 사용자의 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다음에 사용자가 인증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산 원장 내에 그 사용자의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을 해서 사용자 기기를 인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분산 원장 내의 모든 사용자 정보의 일부를 추출을 해서 랜덤으로 이거를 조합한 다음에 인증을 요청한 사용자를 위해서 일회성 인증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 일회성 인증키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SA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SA는 패스워드가 없는 인증을 구현을 했고, 그래서 비밀번호 등 인증에 필요한 정보나 기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계정 탈취나 데이터 침해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를 했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인증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BSA 활용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BSA는 사실 인증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 계정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기업, 금융, 유통 등의 계정 서비스 인증,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증, 고객 사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등에 활용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도용 위험이 없는 앱카드, 가상자산 보관에 대한 인증, 토큰 교환 및 암호화폐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 서비스, 그리고 커넥티드 카 서비스 등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이 BSA에 대한 내용은 사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멘토링 사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드린 설명이고, 만약에 BS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ITU에 게재된 저희 기고서 C349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신흥개발국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ITU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고, 그리고 ITU의 파트너로서 DFS 세큐리티 랩과 같이 지난 9월 방콕에서 개최된 DFS 세큐리티 클리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ITU와 FNS가 파트너십을 맺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지난 9월 방콕에서 열린 DFS 세큐리티 클리닉에 참여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BSA에 대한 기고서를 ITUT 스터디 그룹 17 워킹 파티 5 Q10에 제출을 했는데, 워킹 파티 5 퀘스천 1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ITUT 스터디 그룹은 11개의 스터디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스터디 그룹 17은 정보 보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스터디 그룹 17은 다시 5개의 워킹 파티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워킹 파티 5는 기반 보안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워킹 파티 5의 Q10에서는 아이디 관리 및 텔레바이오
텔레바이오 인식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10에서는 이 아이디 관리 및 텔레바이오 인식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패스워드 없는 인증 시스템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희 BSA 시스템이 패스워드가 없는 인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Q10의 연구 주제와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기고서를 Q10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멘토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먼저는 그 SG17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고서에 대한 멘토링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 기고서를 처음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염흥열 교수님께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그 멘토링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시는 내용은 기고서의 가장 첫 페이지인데, 교수님께서 가장 윗부분부터 각각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여기 타이틀 제목 부분을 보시면 이 제목의 경우에는 기고서 내용이 전부 드러날 수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여기 보시는 제목이 나오기까지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와 가장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부분은 저스티피케이션 부분인데, 신규 아이템을 제안하는 기고서의 경우에는 이 저스티피케이션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고서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갭 분석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아이템을 제안하는 기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는 이제 저희 기고서와 ITU에서 연구한 저희 기고서와 유사한 연구를 한 ITU의 다른 기고서들을 비교를 해서 저희 기고서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ITU의 웹사이트를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서툴렀고, 또 막상 문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서 가면 교수님께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누락했던 기고서에 대해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갭 분석 부분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갭 분석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작성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기고서가 어떤 점이 다른지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이제 기고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멘토링 해주신 그 기고서 본문 내용을 이제 다 담으려면 이제 기고서 전체 내용을 제가 여기 담아야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데피니션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발췌를 한 이유는 교수님께서 본문 내용을 검토를 해주실 때 단순히 뭐 형식적인 측면이라든지 꼭 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정말 본문 내용에 사용되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단어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피니션 부분에 보시면 여기 사용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기고서에서 저희가 새롭게 정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고서에 가장 잘 맞는 내용으로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저희 기고서에 사용됐던 그림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기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는 좀 많이 복잡하고 또 저희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림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저희도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림을 조금 더 간소화해서 다시 그려보는 것을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교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후에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결하면서도 기고서와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완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 기고서를 굉장히 세세하게 저희를 멘토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멘토링을 하는 그 시간 안에 이것들을 다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교수님께서 저희와 이메일로도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번 회의 때 발표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링을 할 때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계시지만 그 TTA의 오흥용 수석님과 그 고재남 책임님을 비롯한 이제 순천향대 팀의 전부가 이제 저희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왼쪽 그 두 번째에 보시는 그 박성채 팀장님께서 저희를 전담을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멘토링을 하고 이제 멘토링에서 나온 내용 이외의 내용이 제가 궁금하면 박성채 팀장님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궁금한 내용을 굉장히 자주 물어봤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순천향대학교가 굉장히 업무가 늦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뭐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저랑 화상회의를 하시면서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ITUT 회의에 처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회의 참석하기 전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팀장님께서 지난 회의 때 참석했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어떤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알려주셔서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회의가 시작하기 전뿐만 아니라 회의 중간에도 이제 ITU 회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각 회의나 각 상황마다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이제 내년 2월에 열릴 ITU 회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논의를 할지를 프랑스 파리에서 11월 29일 인터림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멘토링을 진행을 해주셨고, 또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와 신진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문서는 ITUT SG17의 지난 회의 때 클로징 플래너리에서 검토했던 워킹 파티 5 회의록인데요. 이렇게 그 교수님과 순천향대학교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해주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기고서가 뉴워크 아이템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그 ITU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제 정말 처음 표준화를 진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정말 ITU에서 표준화 활동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알아야 될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의 내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또 ITU 회의에 직접 참여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관행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혼자서 했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기도 어려웠을 거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가 그 TT에서 제공을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이런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런 표준화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겪을 수 있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 기고서가 신규 아이템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말 그대로 밤낮으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염웅열 교수님과 순천향대 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TTA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